안녕하십니까.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 1타 강사 박건규입니다. 오늘은 숙박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업. 강릉은 관광도시죠. 그래서 이제 숙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숙박업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로 적어보자면은 호텔, 많이들 들어보셨죠? 호텔, 모텔, 펜션, 콘도, 리조트 등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숙박업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펜션입니다. 펜션. 강릉에서 무슨 펜션하고 영업하고 있는 상가들을 보면 대부분 농어촌 민박인데요. 이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농어촌 민박이란 무엇이냐? 농어촌 민박, 강릉에서는 가장 흔한 숙박업 사업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숙박업소들과는 다르게 농어촌 민박을 하고 있는 곳들은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자, 이 단독주택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자, 이 세 가지의 종류 중에 다중주택은 농어촌 민박에 해당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이제 주택들이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대상이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그러니까 사천이나 주문지 쪽에서 아파트에서 땡땡 B&B 이런 걸로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아파트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죠.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나올 리가 없고, 거기서 숙박업을 하려면 무슨 외국인 무슨 사업자, 그리고 아파트 세대원 동의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대부분 사실상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 위험 부담 안으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농어촌 민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제 이 주택들을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민박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거는 이제 강릉 분들이 아니라 타 지역 분들 이제 주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타 지역 분들이 의외로 많이 문의를 주세요. 이거를 사서 민박을 하시려고. 근데 한 가지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거주 기간이 필요해요. 거주 기간. 예를 들어 강릉에서 농어촌 민박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6개월 이상을 강릉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릉에 당장 이사를 오신다고 해도 6개월 뒤에나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6개월이 안 되면 사업자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주 기간이, 이거는 또 매매시입니다. 매매시. 강릉에 단독주택을 샀을 때 강릉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신 분에 한해서 사업자가 나오는 거고, 매매해서가 아니라 이 주택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농어촌 민박 사업을. 임대 시에는 6개월이 아니라 3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돼요. 3년 이상. 현실적으로는 강릉에 사셨던 분들만 가능하겠죠. 3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지 사업자가 나오니까. 이 거주 기간, 이 6개월 꼭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의 전화를 받았을 때 강릉 분이세요, 타 지역 분이세요 여쭤보는 게 이게 호구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6개월 이상 지나셔야지
사업자가 나온다는 점 유의하시고, 거주 기간뿐만이 아니라 또 면적 제한도 있어요. 면적 제한. 자, 이게 주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이게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230제곱미터보다 크면은 사업자가 안 나와요. 평으로 따지면 약 한 70평 정도? 이 70평보다 주택 부분 연면적이 넘어가면 사업자가 안 나옵니다. 근데 또 주의해야 될 게, 이거는 주택 부분이고요. 뭐 어느 주택이든 간에 예를 들어 1층이 상가고 2, 3층이 주택이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주용도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주택 외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면적이 넓으면 사업자가 그것도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주택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주택 외의 면적이 110제곱미터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안 나옵니다. 이게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농어촌 정비법인데, 농어촌 정비법에 이 내용은 조문에 없거든요. 근데 담당 부처에 전화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담당 부처가 어디냐? 이제 보건이사과고요. 강릉시청 전화하셔가지고 보건이사과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주고요. 직접 찾아가시려면은 시청이 아니라 보건소에 있거든요. 보건소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기 전에 이 보건위생과에 확인을 하셔서 이 요건들이 되는지, 이제 사업자가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신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매 시 유의사항.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은 파시는 분은 양도세가 나오고 사신 분은 취득세가 나오고,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로 따지지 않죠? 주택의 경우에는. 그런데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낸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는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강릉 대부분 펜션이 이 방식으로 매매가 되는데, 이제 포괄 양수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업태가 같아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농어촌 민박 하시던 집을 사서 그대로 농어촌 민박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양쪽에다 이제 부가세가 별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시게 되는데, 뭐 상가 건물 매매하실 때도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주의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건물 매매하실 때 주의사항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